통장을 받습니다. 어라, 평소보다 연금이 적습니다. 내가 뭘 잘못했나? 한숨이 나옵니다. 박정호 어르신, 68. 서울 변두리 아파트 단지에서 야간 경비를 하십니다. 작년 만 67에 국민연금을 처음 받기 시작하셨어요. 연금 받으며 생활비를 보태려고 경비 일을 계속하셨는데 어느 달 통장 명세를 보니 연금이 줄어 있었습니다. 돋보기를 쓰고 두세 번 다시 들여다봤습니다. 틀림없이 깎여 있었습니다. 그 한숨이 새벽 경비실에 조용히 번졌습니다. 그런데요, 6월 17일부터 일하면서 연금 받으셔도 일정 소득 아래라면 더는 깎이지 않습니다. 그 일정 소득이 얼마인지, 그리고 작년에 깎인 돈은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들어보셔요.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게요. 오늘 이야기는 어떤 상품에 가입하시라는 권유가 아니라 바뀐 제도를 쉽게 알려드리는 정보 안내입니다. 똑같은 제도라도 내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건 꼭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참 회고모로 확인해 보세요. 자, 그럼 시작합니다. 왜 연금이 깎였을까요? 예전 규칙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. 국민연금, 우리가 받는 그 연금은 원래 일을 못하거나 소득이 줄었을 때 생활을 보완해주는 제도입니다. 그래서 예전엔 일해서 버는 돈이 좀 많다 싶으면 받으시던 연금에서 떼어갔습니다. 이걸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이라고 불렀어요. 감액, 쉽게 말하면 깎는 것입니다.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5구간으로 나눠 초과분 100만원 단위마다 5%에서 25%씩 깎았습니다. 그 기준이 바로 A값입니다. A값이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전국 평균 월급선이에요. 2026년 기준으로 이 예값, 그러니까 전국 평균 월급선은 약 319만 원입니다. 작년인 2025년엔 약 309만 원이었고요. 내 한 달 소득이 이 평균 월급선을 넘으면 넘는 만큼에 대해 연금을 깎았습니다. 열심히 일할수록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였지요. 박 어르신도 경비일로 한 달에 약 400만 원을 받으시니 평균 월급선 약 319만 원을 넘었습니다. 그러니 연금이 깎인 거였어요. 그런데 이게 박 어르신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. 2024년 한 해 이렇게 깎인 분이 약 13만 7천 명이나 됩니다. 그분들한테서 떼어간 돈이 무려 약 2,429억 원이 넘습니다. 어마어마한 숫자죠. 경로당 평상에서 박 어르신이 이웃에게 물었습니다. 자네도 깎였어? 이웃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나만이 아니었던 거예요. 그 억울함이 쌓이고 쌓여 결국 제도가 바뀌었습니다. 6월 17일 개정국민연금법이 시행됩니다. 새 규칙은 이렇습니다. 그해 평균 월급선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까지는 깎지 않습니다.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평균 월급선 약 319만 원에 200만 원을 더하면 약 519만 원이 됩니다. 한 달 평균 소득이 약 519만 원 아래라면 이제 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. 이게 올해 기준 면제선입니다. 면제 상한, 쉽게 말하면 안 깎는 선이 확 올라간 겁니다. 예전보다 깎이는 경우가 크게 줄었습니다. 박 어르신처럼 한 달 약 400만 원을 버시는 분은 이제 519만 원 아래이니 감액이 없습니다. 연금을 그대로 받으십니다. 이 개편으로 혜택을 보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? 예전 같으면 깎였을 분들 열에 6, 7분이 이제 그대로 받으십니다. 약 65%가 감액 대상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. 10분 중 6, 7분이 더는 깎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. 그렇다면 여기서 따지는 소득은 어떤 소득일까요? 근로소득, 사업소득, 그리고 부동산 임대 소득입니다. 일해서 번 돈, 장사해서 번 돈, 건물이나 집을 빌려주고 받는 돈, 이 세 가지가 계산에 들어갑니다. 반면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아무리 많아도 이 계산엔 들어가지 않습니다. 다른 연금,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, 군인연금도 이 계산엔 포함되지 않습니다. 별도 제도이기 때문입니다. 경로당 이웃 최 영감님은 이자 소득만 있으십니다. 처음부터 이 감액 계산에 해당이 없으셨던 거예요. 걱정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. 자, 이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.
박 어르신이 받아 덮어두셨던 문자 한 통 기억하시나요? 그 문자가 바로 감액분 환급 안내였습니다. 작년에 깎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. 소급, 쉽게 말하면 작년 것까지 거슬러 돌려준다는 뜻입니다. 조건에 맞으면 소급해 환급될 수 있습니다. 소급 기준은 이렇습니다. 2025년 1월 1일 이후에 감액이 된 분이어야 합니다. 그리고 그때 소득이 2025년 기준 면제선인 약 509만 원 아래셨다면 정산 대상이 됩니다. 작년 A값, 그러니까 2025년 전국 평균 월급선은 약 309만 원이었습니다. 여기에 200만 원을 더하면 약 509만 원이 나옵니다. 작년에 깎이셨고 그때 소득이 약 509만 원 아래셨다면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라 환급이 진행됩니다. 돌려받습니다. 작년 것도 돌려받습니다. 이 말이 박 어르신 귀에 얼마나 반가웠을지 상상이 가시죠? 여기서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 두 가지를 짚어드릴게요. 첫 번째 오해입니다. 이제 평생 안 깎이는 건가? 그렇지 않습니다.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날부터 최대 5년 동안만 적용되는 규칙입니다.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감액이 없습니다. 5년 한도 꼭 기억해 두세요. 두 번째 오해입니다. 소득이 아주 많으면 연금을 다 깎기도 하나요? 그것도 아닙니다. 아무리 많이 버셔도 받으시는 연금의 절반 밑으로는 깎이지 않습니다. 노령연금의 2분의 1이 하한선입니다. 예를 들어 매달 받으시는 연금이 100만 원이라면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50만 원 아래로는 깎이지 않습니다. 자, 그럼 우리 경우엔 어떨까요? 경로당 세 분 이야기로 풀어드릴게요. 첫 번째, 박 어르신입니다. 한 달 평균 소득 약 400만 원, 올해 면제선 519만 원 아래이시니 이제 감액이 없습니다. 연금을 그대로 받으십니다. 두 번째, 식당을 운영하시는 김 여사님입니다. 한 달 평균 소득 약 550만 원, 519만 원을 넘으시니 일부 감액은 남습니다. 하지만 예전 기준보다 면제선이 훨씬 올라갔으니 깎이는 금액이 예전보다 크게 줄었습니다. 부담이 많이 가벼워진 거예요. 세 번째, 최영감님입니다. 이자 소득만 있으십니다. 금융소득은 애초에 이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. 처음부터 걱정하실 필요가 없었어요. 여러분 곁에도 박 어르신 같은 분 계시죠? 일하는 게 죄인가 싶어 자책하셨던 분들, 이제 그 마음 내려놓으셔도 됩니다. 일하시는 게 더는 손해가 아닙니다. 그 부지런함, 이제 온전히 내 몫입니다. 일한 건 죄가 아니었습니다. 떳떳한 일입니다. 손주 손에 용돈을 쥐어주다 머뭇거리셨던 그 손, 이제 그 손이 머뭇거리지 않습니다. 달력의 6월 17일, 빨간 동그라미를 치셨던 분들, 그 동그라미 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. 오늘 내용 핵심 3가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. 첫째, 올해 기준 한 달 소득 약 519만 원 아래면 감액이 없습니다. 둘째, 2025년 1월 이후 깎이셨고 그때 소득이 약 509만 원 아래셨다면 조건에 맞으면 소급해 환급될 수 있습니다. 셋째, 이 규칙은 연금 받기 시작한 날부터 최대 5년까지만 적용되고 아무리 많이 버셔도 연금의 절반 밑으로는 깎이지 않습니다. 정확한 내 숫자는 국민연금공단 챔팜55에 한 번만 물어보세요. 전화 한 통이면 내 경우가 어떤지 가장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시 한번, 이건 가입이나 투자 권유가 아니라 정보를 전해드린 거예요. 받으시는 금액이나 깎이는 기준은 개인마다, 그리고 발표 시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러니 내 경우가 정확히 어떤지는 국민연금공단 챔팜55에 한 번만 물어보시면 가장 확실합니다.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 오늘도 건강하세요.